야, 다방년. 결국 내년도 커피 타는 팔자네. 순간 강당하는 얼어붙고 맙니다. 병사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순간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마침내 폭발하듯 세상에 드러났네요. 이제 네 지옥이 시작된다. 내 아버지 앞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 그 바람 부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뺨이 얼얼해질 정도였죠. 저는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고 한 손으로 군용 가방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정문 앞에 섰을 때 이곳이 진짜 최전방 GOP 부대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삼중 철조망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은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 멀리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저를 향해 총구를 조금 내리고는 눈을 가늘게 떴죠. 곧 초소 안에서 갑작스럽게 확성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정지, 신분 확인합니다. 저는 숨을 가쁘게 들이쉬고 찬 숨을 내뱉었어요. 이하늘 하사 전임 명령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구가 느릿하게 내려가고 철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 너머 병사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죠. 그들의 시선이 계급장보다 먼저 제 얼굴과 체격에 밝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끼면 단번에 드러나는 작은 체구, 불편한 기색이 눈길 끝에 맺혔어요. 하사님, 여군이세요? 하사라는데? 진짜야? 저는 굳이 덧붙일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낯선 시선, 익숙지 않은 공기. 이곳에선 제가 아주 적은 쪽이라는 걸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죠. 병사 A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대장님, 전입자 도착했습니다. 예, 여군하사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꺼운 군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묵직하게 두드렸죠. 낡은 전투복 위에 코트를 걸친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엔 대위의 계급장이 반듯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이 하늘이야? 저는 얼른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이하늘 하사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그는 제 경례에는 관심도 없다는 태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 예상밖에 아니었죠. 여자였어? 숨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 중 몇 명은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무언가 대답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잘 타냐? 그날 찬바람 소리와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싸늘하게 남았던 기억,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도는 내 가방을 들여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짐 가볍네. 화장품 같은 건 안 챙겨왔냐? 여군들 그런 거 필수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례 자세로 시선을 정면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자극했던 모양이죠. 대답도 안 해? 말 시키면 예, 아닙니다 하는 거지. 민간에서 막 오셨나 보네.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 근무 서던 병사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상역도 미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진짜 귀찮네. 여군아사라. 내가 있던 부대엔 이런 거 없었는데. 좋다. 앞으로 네 별명은 다방년이다. 알아듣겠어?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어요. 예, 얘 뭐야? 예, 중대장님. 그래. 군대는 말이지. 단순해야 돼.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하고 네가 여군이라 편하게 해줄 것 같아? 꿈깨. 남자보다 2배로 해야 겨우 사람 취급받는 게 여기야. 알겠어? 예, 중대장님.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행정실 문을 발로 툭 차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난방기 소리만 우문거렸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뒤엉켜 있었고 바닥엔 낡은 걸레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청소부터 해. 먼지 알레르기 있으면 마스크 쓰고. 다방년. 커피는 타봤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렷 자세만 유지했죠. 대답해. 예, 타봤습니다.
잘 됐네. 오늘 회의 있으니까 5잔 타와. 설탕 넣고 크림 넣고 딱딱 맞춰. 한 명이라도 맛없다 하면 네 책임이야. 알아들어? 예, 중대장님. 그는 서류를 툭 던지며 피식 웃었어요.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어차피 넌 여기서 자빌 담당이니까.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겨진 서류를 하나씩 주워 정리하며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느낌에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뒤에서 상혁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서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난방기 소리가 일정하게 맴돌다가 그 위로 A4 용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얹혔어요. 벽 한켠에는 하얀 칠판과 지휘 체계도가 걸려 있었고 병사들은 두터운 전투복을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조연도 대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의자에서 서류철을 꼭 안고 서 있었죠.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고 그저 저기 여자사라는 단어만 내 귀를 스쳤을 뿐이었어요. 군복 목줄기 아래로 들어가는 숨이 답답하게 막히는 듯했습니다. 자, 다음 작전 구역지도 확인해라. 어이, 다방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병사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쌍화차나 타와라. 추워서 손발 꽁꽁 얼겠구만. 잠시 침묵이 감돌다가 회의실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은밀했고 곧 점점 더 커져갔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음을 삼켰거든요. 뭐해? 명령 안 들려? 하사님, 쌍화차 5잔. 저는 또박또박 경례를 했습니다. 예, 중대장님.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쪽에서 작게 웃음 섞인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야, 너 그거 참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회의실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난로 하나 없는 긴 복도에서 숨이 입김으로 흩어지는 게 내 눈에도 보였거든요. 주머니에 넣은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꽉 움츠러들었습니다. 탕비실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커피포트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바닥에는 굳은 설탕이 하얗게 덩어리져 있었고 찻잔에서는 오래된 세제 냄새가 은근히 배어나왔죠. 컵을 닦으며 저도 모르게 조연도 대위가 했던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방년, 쌍화차나 타워라.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계급도 군번도 이곳에서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다방년? 컵들을 가지런히 나란히 두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컵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힘을 줬어요. 그때 복도에서 또다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야, 다방년, 쌍화차. 크림 빼고 설탕 2개. 숨을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비치지 않게 애썼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수치심보다 그들이 내게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 잔에 가루를 타는 소리,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컵 5개를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다짐하며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커피 5잔을 쟁반에 올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자꾸 눈앞을 흐리게 만들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옮겼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넘기지 말자, 떨어뜨리지 말자. 이 짧은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다다르자 우선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여전히 싸늘했고 서늘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현도는 팔짱을 끼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병사들은 저를 슬쩍 훔쳐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쌍화차 나왔습니다.
거기다 놔. 그리고 어깨 펴라. 부부정하니까 더 없어 보이네.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명령대로 쟁반을 조심스레 책상 위로 옮기던 찰나 현도가 갑자기 팔을 뻗어 제 어깨를 툭 쳤죠. 탕! 한 컵이 쟁반에서 튀어나오며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뜨거운 김이 확 치솟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컵을 붙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에 닿기도 전에 컵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났죠.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터져나온 건 걷던 웃음소리였어요. 보라니까 여자라니까 이래. 커피 심부름도 못하네. 봐라. 내가 뭘 했어. 여자라서 군대 오면 힘들다고 했잖아. 하사님, 총 잡는 것도 이렇게 할 거야? 툭 치면 떨어뜨리고 싸움 나면 울고? 현도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부대원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어요. 내가 솔직히 걱정돼서 그래. 네가 이렇게 덜렁거리면 내가 책임져야 하거든. 알겠어? 예, 중대장님.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바닥에 흐트러진 컵 조각을 주었지요. 손끝에 뜨거운 물기가 조금 번지긴 했으나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저를 바라봤지만 입을 떼지 못했고 상영 역시 고개만 숙였습니다. 회의실엔 점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 젖은 걸레가 바닥을 훑는 소리, 잠깐의 숨 고르는 소리, 난방기의 낮은 소음만이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닦고 나가서 새 걸로 다시 타와. 이번엔 안 흘리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제 발걸음은 뜻밖에도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모욕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줄 날이 올 거란 확신이 마음 한쪽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행정실 안공기는 늘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꼼꼼하게 잠겨 있었고 난방기에서는 웅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손끝은 여전히 시렸어요. 책상 위엔 끝도 없이 쌓인 서류더미,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중대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현도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울렸습니다. 이하늘 하사, 거기 있냐? 예, 중대장님. 뭐해? 커피 안 타냐? 여기 사람들 입이 말라 죽겠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건 펜이 아니라 쟁반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더니 이미 몇 명의 병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류나 제가 아니라 오직 손에 쟁반에만 머물렀어요. 어이, 하사님. 오늘은 설탕 2개 넣어라. 어제는 너무 쓰더라. 저는 크림만 빼주세요. 아, 다방년님 부탁드려요. 하하, 다방년님이라니. 아예 카페 차리시지 그래요? 조용히 해. 다들 집중해. 하사님, 들었죠? 이번엔 안 흘리게 조심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커피를 타러 움직이는 발걸음에는 누군가의 키득거림이 따라붙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조금씩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현도는 저를 불렀어요. 오늘은 인원 정리 안 해도 돼. 대신 저 창고 청소 좀 해라. 예, 중대장님. 혹시 오늘 근무 보고서는?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네가 할 일은 청소랑 빨래야. 남자애들은 경계 근무 나가니까.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 병사들은 총을 들고 철책을 지켰고 저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점심 무렵 식당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죠. 병사들이 식사를 마치자 현도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사님, 밥 다 먹었으면 저기 쟁반 좀 정리해. 여자 손이 더 야무지잖아. 야,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행정실에도 고요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현도는 어느새 서류를 툭 던지며 명령을 내렸어요. 야, 여기 물자 집게 맞춰놔. 그리고 내일까지 보고서 깔끔하게 만들어. 아, 혹시라도 빠진 거 있으면 네가 책임져. 알았어? 예, 중대장님. 그는 저를 바라보며 굳이 남성하사와 저를 비교했죠. 김 상사는 2년 차라서 알아서 척척한다니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굼떠? 역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그 말이 끝나자 몇 병사들이 눈길을 피했어요. 누군가는 몰래 웃음을 삼켰고 상혁은 저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상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꾹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으로 책상 아래 소매 안쪽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작은 딸깍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죠. 이미 녹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어요. 철책 너머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철조망이 짤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GOP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긴 했는데요. 제 손에는 소총 대신 걸레와 잡동사니만 들려 있었죠. 어둠 속에서 조연도 대위의 목소리가 불쑥 터져 나왔습니다. 이하늘 하사, 거기서 뭐해? 고무신은 왜 저렇게 쌓아뒀어? 정리 안 해? 예, 중대장님. 대답만 하고 안 움직여. 빨리빨리 좀 하자. 남자들은 지금 철책 잡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산뜻하게 정리만 하니까 편하지. 저는 말없이 고무신을 쌓았어요. 차가운 고무가 손끝에 닿은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선 병사들이 경계 근무 준비를 하면서 슬쩍 제 쪽을 흘깃거리더군요. 그 눈빛은 호기심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봐라. 여자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이 모양이지. 총은 남자가 들고 여자는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나라가 지켜지겠냐? 하하, 중대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도 솔직히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조연도 대위는 키득거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솔직해서 좋다. 그런데 하사님, 네가 여기서 뭐 할 수 있겠냐? 커피 타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거 그게 네 자리지. 혹시 불만 있어? 없습니다. 그래, 없어야지. 네가 불만 있으면 내가 귀찮아지거든. 알았어? 예, 중대장님. 그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총기 점검할 때도 야간 근무 교대할 때도 그는 기회만 나면 저를 깎아내리고 비웃었죠. 야, 너 사격 점수 몇 점 나왔어? 아니, 그런 거 묻는 내가 바보겠다. 너 총 들면 손 떨려서 애들 다 맞추겠네. 군대 그냥 놀러 왔냐? 힘들면 그만두던가.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혹시 커피숍 하셨어? 병사들 앞에서 웃음이 번지고 이내 사그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있으니 오히려 마음만은 점점 또렷해지더군요. 이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죠. 그날 밤 경계 근무가 끝났는데도 모욕이 끝나지 않았어요. 행정실로 돌아온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소매 속에 숨긴 작은 장치, 그 안에 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가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그 대위 아무래도 선 넘은 것 같은데. 괜찮아. 근데 네 표정 하나도 안 변하니까 다들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냥 한 번쯤 화를 내면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멈추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조연도 대위의 모든 모욕이 자기 무덤을 파는 증거로 바뀌고 있었죠. 조용했던 밤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강당 아는 바람도 숨죽인 것처럼 싸늘했어요. 난방이 꺼진 채로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이 지친 듯 반짝이고 있었죠. 흰 천이 곱게 덮여있는 헌화대 위
액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액자 속 남자는 정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뾰족한 턱, 흐트러짐 없는 눈빛. 순직한 장군. 저는 장갑을 벗고 액자 위 먼지를 살살 닦아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유리의 차가움에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흔들린 눈빛을 애써 눌렀고 표정도 금세 감춰버렸어요. 은지는 국화꽃을 정리하다가 저를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오래 보고 있어? 혹시 장군님 아는 사이야? 아니야. 짧게 잘랐던 그 한마디. 평소보다 한 톤 가라앉은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죠. 근데 표정이 좀 그냥 느낌이 그래.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사진 틈 사이 남은 먼지라도 있을까 꼼꼼히 손길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흠집 하나 남지 않게, 티끌 하나 없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례였어요. 그때였죠. 강당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섰고 조연도 대위가 들어섰어요. 야, 준비들 됐냐? 국방장관님 오신다고 난리인데 이 꼴이 뭐야? 병사들은 소란스럽게 일어나 의자를 들어 옮기기 시작했어요. 국화도 이리저리 옮겨졌고 모두가 부산했지만 저는 액자 앞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 다방년.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얼음 같은 시선이 저를 지나갔죠. 뭐하냐? 네가 그 양반 알아? 괜히 감정 잡는 척하지 마라. 보여주기식으로 눈물 훔치면 토 나온다. 회의실에서 떠드는 소리처럼 강당 구석구석에서 킥킥거림이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은지가 주먹을 꼭 쥐고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친 거 아냐?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천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야, 그 사진 닦을 시간에 의자나 좀 닦아라. 윗분들 왔는데 먼지 묻으면 큰일 난다. 알겠어? 예, 중대장님. 그리고 저 꽃 좀 다시 꽂아라. 대충 꽂아놔서 삐뚤삐뚤해 보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의자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좋은 부대 만난 줄 알아라.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야. 딴 데 가면 벌써 울고 나갔을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의자를 닦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조연도의 구두 끝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천천히 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가다듬고 다시 닦았어요.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손끝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해진 것 같았죠. 강당 안은 점점 정리되어 갔습니다. 국화꽃은 흰색과 초록으로 단정하게 줄지어 섰고요. 의자들은 딱 맞춰 가지런히 정렬됐어요. 장군의 사진은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검은 리본이 늘어져 있었고요.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공기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하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느낌이 들었죠. 현도는 강당을 한 바퀴 돌며 손을 뒤로 깍지 끼고 검수하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군화 소리를 크게 내면서요. 그러다 이윽고 제 앞에 멈춰섰어요. 어이, 이하늘하사. 예, 중대장님. 사진 앞에서 그만 좀 서 있어라. 네가 장군님 딸이라도 돼. 감정 잡는 척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은지는 옆에서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혁조차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꽃 다시 꽂아. 삐뚤빼뚤해. 윗분들 눈에 거슬리면 네 탓이다. 예, 중대장님. 그리고 저기 의자 전부 닦아. 네 손 작으니까 구석구석 잘 닦이겠네. 그는 일부러 웃음을 내비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사님, 군대 와서 여자라는 이유로 편할 줄 알았어. 천만에. 여자는 여기서 더 굴러야 돼. 알겠어? 예, 중대장님. 예? 목소리 안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는 원래 이렇게 작은 거야. 예, 중대장님. 병사들 중 몇 명이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죠. 현도의 말투 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우리 편이라는 안도감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어요. 그게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현도는 장군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을 못했어요. 야, 괜히 이 사진 보고 눈물 나냐? 너희 여군들은 이런 데서 감정 소비 잘하더라. 그 말에 은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그건 좀...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했냐?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잠깐 바라봤죠. 그 시선엔 미안함과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다방녀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네. 보기 좋아. 그는 헛웃음을 흘리며 강당을 나가버렸어요. 순간 남은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너 진짜 괜찮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의자 닦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장군 사진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걸 느꼈어요. 강당하는 전날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검은 리본이 가지런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바닥은 새로 닦아 반질반질했고 줄지어 선의자들은 군더더기 없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강당 중앙의 헌화대 위에는 하얀 국화꽃이 단정하게 꽂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장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사진 속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도는 강당 맨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죠. 모두 정신 차리세요. 오늘은 국방장관님과 합참의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허튼 짓 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영창입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서서 조용히 정면만 지켜보고 있었죠. 손목 소매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현도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아사, 더 뒤로 빠지세요. VIP들 눈에 띄면 곤란합니다. 예, 중대장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제 뒤에는 더 이상 벽도 없더군요.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완전히 그림자가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순간 강당 입구에서 짧은 나팔 소리가 퍼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군악대가 먼저 들어섰죠. 그리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뒤에는 고위 장교들이 차분히 따라 들어왔어요. 공기마저 딱딱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전체, 경례.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역시 경례를 했고요. 손끝이 이마에 닿는 찰나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장군의 사진을 한번 스치고 곧 국방장관을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방장관의 시선이 제 쪽에서 멈췄던 거예요. 그는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을 규칙적으로 때렸어요. 부대원들 사이에 은근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뭐야, 장관님이 왜 저기로 가지? 여자 하사 쪽 아니냐? 현도의 표정에는 금세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와 장관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깊게 찡그린 얼굴이 되었죠. 국방장관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했답니다. 국방장관이 내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멎은 듯했어요.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하늘 하사님, 장군님의 따님이시죠?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강당 안이 일시에 술렁였습니다. 숨죽인 웅성거림이 번졌고 병사들의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리고 굳어진 현도의 얼굴, 그의 입술이 허웅해서 몇 번이고 떨렸죠. 수지는 나를 곧장 바라보며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장군님께서 나라를 위해 바치신 헌신,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하게, 그러나 짧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갑자기 현도가 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몰랐습니다. 전혀 정말 몰랐습니다. 수지는 그를 힐끔 보고는 다시 조용히 나에게만 시선을 두었죠. 하사님, 오늘 추모식에서 직접 헌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장관님, 현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지만 소리는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강당 안병사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손짓하자 나는 강당 중앙 헌화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조심스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도는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단 한마디의 호칭에 그의 권위가 산산조각난 듯했어요. 장군님, 따님이라고? 아까 다방년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네. 은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죠. 상혁 역시 말없이 깊은 눈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헌화대 앞으로 걸어나가 국화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액자 속 아버지의 눈빛과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속삭였죠.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강당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내 손끝에는 아직도 국화꽃 향이 스며 있었어요. 귓가를 맴도는 건 여전히 국방장관의 목소리였죠. 장군님의 따님이시죠?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습니다. 현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더니 국방장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장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 부대는 몰랐습니다. 이 하사가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국방장관은 나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현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내게 물었죠. 하사님, 혹시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숨을 고른 뒤 나는 천천히 손목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얇은 천 속에 숨겨졌던 작은 녹음기가 손바닥 위로 드러났어요. 현도의 눈이 금세 휘둥그레졌죠. 그게 뭐야? 국방장관 곁으로 다가서며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거입니다. 녹음기의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곧장 강당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힘차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 다방년, 쌍화차나 타와. 여자라서 군대 놀러 왔냐? 총 쏠 수나 있어? 커피나 타라. 네가 군대에 왜 왔는지 알지? 낄낄거리는 웃음과 함께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강당 안의 병사들 모두 긴장으로 숨을 참았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장난이었습니다. 분위기 풀려고 한 농담이에요. 이런 농담을 군에서 합니까?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다들 웃으면서. 갑자기 은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저 자리에서 매일 반복된 말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상혁도 굳은 얼굴로 주먹을 움켜쥔 채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농담이 아닙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진짜였네. 우린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속삭임이 줄지어 터졌습니다. 국방장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대위, 이 자리에서 체포하겠습니다. 헌병,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현도가 얼떨결에 뒤로 물러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내가 군 생활 10년 동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헌병 손에 붙잡힌 채 점점 멀어졌죠. 강당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는 속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진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속 날카로운 눈빛이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듯 느껴졌지요. 와, 진짜 딸이었네. 다방년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웃었잖아. 은지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아무 말 못해서.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손끝을 단단히 모았지요.
모든 소리가 사라진 강당 안에서 단 한 장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고요함 속에 새로운 시작의 숨결이 스며들었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수진 장관이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조사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인원 전원 증언 준비하십시오. 병사들은 일제히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예, 순간 모두의 눈길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낸 채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늘 그랬듯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연도 대위가 끌려나간 강당은 마치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건 정적과 그리고 묘한 안도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라는 것도 금세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병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웅성거림보다는 고민이 더 많이 서려 있었죠. 진짜였네. 다방면이라고 부르던 거. 다른 병사가 가까이서 숨죽인 채 말을 잇습니다. 우린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는 익숙하던 웃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금 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죠. 그때 은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국화꽃 가루를 털면서 아주 작게 입을 열었어요. 하늘아, 아니, 이하늘 하사,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잠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죠. 끝났어.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지. 내 말을 들은 은지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내 표정에서 답을 찾으려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상혁 중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 묻어나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필요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고 상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대 안 공기가 달라진 게 실감났습니다. 이제는 낄낄거림 대신 숙연함이 눈치 대신 존중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국방장관이 강당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군님의 따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절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군인의 모습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손끝을 떨며 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추모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정리. 병사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정돈하고 국화를 하나둘 치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장군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더는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에 댔어요. 경례. 손끝이 이마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 안에 있는 모두가 따라 경례했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 군함 이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던 시간. 그 틈에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추모식이 끝난 강당엔 조용함이 깃들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왁스칠이 된 바닥 냄새가 어우러져서 묘하게 오래 남는 잔향을 남겼죠. 병사들이 의자를 치우면서 하나둘 강당을 떠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이곳,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예요. 누군가 제 옆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더니 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하늘 하사님, 그는 잠깐 멈춰 서더니 갑자기 경례를 붙였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버렸죠. 곧이어 다른 병사가 또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아까 그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몰랐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 병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나갔죠.
이전까지 저를 다방면이라 비웃던 그들의 눈빛, 이제 같지 않았어요. 웃음은 사라지고 미묘한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은지가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긴장해서 살짝 풀린 듯 하면서도 아직 남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죠. 야, 아니, 하사님,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그래, 끝났어. 우와, 진짜 영화 같다. 나 아직도 손 떨려. 그녀는 웃음 지으면서도 눈가엔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외면하듯 고개를 들어 강당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의 사진이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혁 중사가 다가왔죠. 평소보다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하늘 하사님, 예, 앞으로는 다르실 겁니다. 이 부대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죠. 상혁의 말은 단순히 위로만은 아니었어요. 책임의 무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변화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혁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강당엔 저와 그리고 사진만 남게 됐죠.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눈빛도요. 강당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조연도 대위가 끌려나간 뒤 남아있던 소란도 이젠 자취를 감췄지요. 의자들은 모두 치워져서 헌화대 위에는 국화 한 송이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그 꽃이 바로 내가 가장 먼저 올려둔 것이었죠.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장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복 차림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어린 시절에도 그 표정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문득 어릴 때 기억이 스쳤습니다. 사격장 곁에서 총성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군인은 총보다 마음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고르고 천천히 손을 올려 이마에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이마에 닿는 바로 그때 가만히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손끝을 머리에서 내리려는 순간 강당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박은지 상병과 김상혁 중사가 말없이 들어섰죠. 두 사람은 내 뒤에 조용히 섰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손을 올렸어요. 경례. 경례. 그들의 손끝이 내 손끝과 꼭 같은 높이에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강당 문 근처에서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도 조용히 따라했죠. 하나, 둘. 손끝이 일제히 이마로 올라가자 강당 안엔 묵직하고 낯선 기운이 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웃음으로 가득 차던 그들이 지금은 아무 말 없이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사진 속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이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손끝을 내린 뒤 나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병사들의 경례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하는 말없이 조용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느껴졌어요. 나를 다방면이라 부르던 이들의 눈빛이 이제는 분명하게 한 명의 군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조연도 대위가 끌려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비웃는 시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짧고도 솔직한 인사가 오갔죠. 아침 점호 때 들리는 목소리 역시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하늘 하사님, 오늘 근무 명단 확인했습니다. 그래, 문제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어색하고 시큰둥한 비웃음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은지는 변함없이 내 옆에 바짝 붙어 다녔죠. 야, 아니, 하사님, 아직도 어색하지 않아? 갑자기 다들 존댓말 쓰고. 어색해. 하지만 괜찮아. 솔직히 좀 속 시원하지 않아? 그 인간 꼴 보는 맛에 나도 살았다니까. 은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과장된 것 같지만 왠지 맞는 말이었죠.
상혁 중사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태도만큼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내 의견부터 물었고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았죠. 이안을 하사 서류 다 검토했습니다. 오늘 회의 때 같이 보고하시죠. 알겠습니다. 조연도 대위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폭언과 비리, 직권남용까지. 그의 이름은 어느새 부대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군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작은 액자 속 아버지는 늘 정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무를 나가기 전 잠시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죠. 오늘도 보고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기도 같았고 또 보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병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외쳤죠. 하사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먼저 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향해 짧게 경례를 올렸죠. 강당에서 했던 마지막 경례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단 한 번의 자세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